그래서 입냄새를 없애고 관리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것보다 첫 번째 기본적인 거는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치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냄새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이제 봄철을 맞이해서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조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시 이제 마스크를 쓰고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평소에는 잘 못 느꼈던 마스크 안쪽에서 이렇게 호흡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 스스로 내 입냄새를 좀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걱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사회생활 할 때 가까운 거리에서 어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나 이럴 때 내가 스스로 입냄새가 조금 있다는 걸 느껴지면 아무래도 대화할 때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이 쓰이시겠죠. 오늘은 이 입냄새에 관련해서 입냄새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고 없앨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구강 청소 관리가 잘 안 돼서 보통 이런 거는 다 생각하실 텐데 간혹은 내부 장기, 특히나 위나 장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쪽에서 안 좋은 냄새가 올라와서 입냄새로 보이는 분들도 종종 있으나 대부분의 원인은 말 그대로 입냄새, 입 안의 문제 때문에 생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냄새를 일으키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음식물이 단순히 쌓이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겠지만 더 심한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입냄새를 조금 재밌게 좀 심한 분들 표현하면 뭐 응가 냄새라고 표현을 하시죠. 응가 냄새 난다고. 그 정도로 심한 이유는 세균이죠, 세균. 입안에 있는 세균을 크게 구분을 하면 현기성 세균과 호기성 세균이라고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호기성이라는 말은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잘 번식하는 세균. 현기성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산소가 없는,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 잘 번식하는 세균. 특히 호기성 세균보다는 현기성 세균들이 유발하는 독소로 인해서 입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현기성 세균들은 잇몸 질환과도 크게 많이 관련이 됩니다. 입안에서 입냄새가 특히 심한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잇몸 질환, 잇몸 염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세균의 독소가 잇몸 깊숙한 자리에서 쌓이고 염증이 심해져서 고름까지 생기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더 심한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입냄새를 없애고 관리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것보다 첫 번째 기본적인 거는 구강 관리, 청소 관리. 제가 늘상 강조드렸듯이 자기 전에 한번 꼭 철저한 구강 관리, 그리고 치아 틈 사이에 치간이솔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이미 생기신 분들은 치간이솔 관리까지 꼼꼼히 하셔라. 요 기본 바탕 위에 오늘은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 언급은 드렸지만 혀 닦기. 현미경 같은 조금 이런 걸로 보면 혀 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혀 위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매끈한 표면이 아니고 오돌토돌해서 뭔가 돌기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미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래 돌기 사이에는 아무래도 틈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미래 사이에 미세한 음식 찌꺼기들이 잔존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끼게 됩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저희들이 보통 설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게 끼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냄새가 날 수가 있겠죠. 입냄새 관리, 구강 관리 하면 이제 양치하는 것, 뭐 치간이솔 쓰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혀 닦기까지 하면 좋다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혀에 껴있는 설태라고 하는 거 관리까지 하면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혀 클리너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모양을 보시면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행히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난 모양 이 면을 통해서 이렇게 닦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고 타원형 비슷하게 생긴 모양도 있고 모양은 좀 제각각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쓰기 편한 거 위주로 선택을 하셔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혀 클리너로 닦을 때 뭐 그렇다고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마찬가지로 혀에 상처가 생길 정도로 너무 심하게 닦을 필요는 없겠죠. 가볍게 쥐시고 쓱쓱쓱 이렇게 닦아주시면 요 사이에 이제 설태들이 제거가 되는 게 보입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닦으면 되고, 특히 또 이제 혀를 닦는다고 하면 혀 이렇게 끝부분, 혀 앞쪽 부분만 닦을 수가 있겠죠.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설태들은 저 혀뿌리 쪽, 목구멍 안쪽 깊숙한 곳에 혀 쪽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들어도 그 안쪽까지 깨끗이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안쪽까지 닦다 보면 이렇게 구역질이 나죠. 웩웩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 비교적 그 안쪽이 덜 예민한 분들은 조금 덜 하실 거예요. 특히나 위나 이런 데가 조금 불편한 안 좋은 분들은 이 혀 뿌리 쪽, 목구멍 안쪽을 이걸로 혀 클리너로 닦을 때는 사실은 구역질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혀 닦기가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혀 닦기를 시작할 때 앞쪽 깨끗이 닦고 마지막에 혀 뿌리 쪽, 저 안쪽을 닦을 때는 조금 준비를 하고 닦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쪽을 건드리게 되면 구역질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저는 어떻게 하냐. 이 앞쪽 닦을 때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닦지만 혀 뿌리 쪽, 뒤쪽을 닦을 때는 한두 번, 두세 번 닦고 잠깐 쉬고 좀 입 한번 헹구고 또 닦고 입 한번 헹구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끊어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구역질이 나는 거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구역질이 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조금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혀 클리너 사용해서 혀를 닦으실 때는 굳이 치약은 안 묻히셔도 됩니다. 그냥 하셔도 되고 하루에 뭐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좋지만 마찬가지로 이 기구라는 거가 내가 사회생활 하는 동안 집 밖에서 있는 동안 어딜 가더라도 이게 배치가 돼 있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에 두세 번 닦으라고 매번 이거를 그때 닦을 때마다 살 수도 없는 노릇이죠. 바깥에서 일 보고 하실 때는 못 하더라도 항상 댁에서 주무시기 전에 양치 관리, 치간이속 관리 하시고 마지막에 조금 더 개운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글액 같은 거를 조금 묻혀서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다 하고 나서서 가글액으로 한두 번 정도 입을 헹궈 주시면 더 좋죠. 예전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혀 클리너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인데 조금 입안 냄새가 요즘 들어 좀 심하게 느껴진다거나 하는 분들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구강 관리, 입 청소 관리를 깨끗이 한 다음에 이 혀 클리너까지 쓰고 주무시고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거는 한번 직접 느껴보시면 알 겁니다. 자, 오늘은 입냄새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그 중에서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고 놓치기 쉬운 부분, 혀 닦기의 중요성, 혀를 닦음으로써 입냄새를 상당히 많이 없앨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혀 닦는 기구는 일반 이 모 형태로 된 칫솔 비슷한 형태의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입술 모가 아닌 뭔가를 긁어낼 수 있는 이런 모양의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혀 클리너, 혀에 있는 설태를 제거하는 게 입냄새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관리하셔야 된다. 이런 방법들을 조금 설명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